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채화 그림을 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감 내광성이랑 이제 바니쉬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그림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따 마지막에 가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고 보관을 잘 하지 못하면 그림에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림 색상이 좀 날아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댓글 중에 물감 내광성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긴 글에 댓글이 이렇게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일단 물감의 내광성을 알아보기 전에 물감을 구매를 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취향도 다르고 선택 기준도 다르고 또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과 방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골라야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고를 때 내광성을 특별히 보지는 않아요.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게 그냥 색상이에요. 색상. 어떤 색상인지 이제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발색을 좀 보는 편이에요. 발색이 좀 진한 편인지 선명한 편인지 이제 그런 걸 따지는데, 사실 내광성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생각을 안 해본 이유가, 제가 저의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는 특별히 내광성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은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총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내광성에 대해서 알려면 물감과 안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감은 물을 들이는 물질이나 안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튜브로 담겨져 있는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감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안료라는 것을 전색제라는 거,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라빅 검이라는 그런 찐득한 물체, 그런 거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요. 물감을 만드는 그 안료 있죠. 피그먼트라고 하는 그 안료는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일 안료와 혼합 안료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일 안료는 한 개의 안료를 말하는 거고, 이게 특징이 하나의 안료로 만들어진 그 물감은 내광성이 좋고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는 그 본연의 색감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혼합 안료는 여러 개의 그 안료, 가루들을 섞어서 만든 거겠죠. 근데 이 안료는 또 무기 안료하고 유기 안료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물감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만 들어놓으면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화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기안료는 일단 열하고 햇빛에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 무기안료가 유기안료에 비해서 내광성이 좋아요. 그리고 아마 그래뉼 효과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뉼이라는 거는 이제 과립이라는 건데, 저희가 물감을 채색했을 때 이렇게 종이에 물감이 착색이 돼서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건조가 다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 종이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고 물감과 물감이 서로 종이 위에서 분리가 돼서 몽글몽글한 느낌이 표현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또 양대 현상,
뭐 그런 단어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들, 과립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무기안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기안료를 잘 사용하면 그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무기안료가 있고요. 이 무기안료에는 뭐 합성 무기안료, 뭐 천연 무기안료 뭐 이렇게도 또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기안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유기안료는 색이 선명하고 밝은 안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안료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그러니까 안료의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 흐름성이 좋아서 이렇게 물 번짐이 되게 자연스럽게 촥 이렇게 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뭐 합성 유기안료, 뭐 천연 유기안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물감 이름 앞에 피나크리돈, 뭐 아조 이런 것들이 붙은 이름들 있죠? 그게 이제 합성 유기안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천연 유기안료는 뭐 로즈메더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물감을 사용하고 표현 같은 데만 좀 집중을 하면서 그리는 편이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검색하시면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잘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안료는 그 채색했을 때 종이에 스며드는 그 정도가 좋아서 착색이 강한 그런 물감들이 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안료에는 살짝 못 미치는, 무기안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기안료에 속하는 것들은 보통 바이올렛 계열들이나 옐로우 계열들, 그린 계열들 중에서도 옐로우에 가까운 그런 색깔들이 유기안료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바이올렛 컬러들은 조금 내광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를 보면은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릴 거지만 내광성 표시가 이렇게 내광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별 2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페라 계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내광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대충 물감은 안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뉠 수 있는데, 무기안료는 내광성이 좋고 유기안료는 무기안료에 비해서 내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무기안료는 과립 효과, 그래뉼 효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광성이 뭘까요? 이제 물감에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일단 내광성이라는 거는 빛에 견디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광성이 좋다라는 거는 빛에 노출이 되어도 그 물감의 색깔들이 견디는 정도가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광성이 낮을 경우에는 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본래 가지고 있는 색이 견디지 못하고 한 톤 날아가서 연해진다. 그리고 색이 변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감 표기를 조금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미젤로 물감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아마 미젤로 물감에 좀 한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내광성이 빛에 견디는 정도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감에도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자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적혀 있고, 이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물감 회사마다 적혀 있는 그 부분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미젤로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라이트 패스니스라고
별 4개 그려져 있죠. 요게 별 모양이 내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모양이 총 5개까지 있거든요. 5개짜리는 내광성이 가장 우수한 거. 그리고 하나는 내광성이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3개짜리가 이제 거의 보통의 내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2개,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색깔만 보고 우선은 산다는 거. 내광성은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고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서 투명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일단 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모가 이제 투명하게 뻥 뚫려져 있는 거는 투명하다는 얘기고요. 투명한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거는 세미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서 반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투명. 그러니까 투명에 비해서는 약간 덜 투명하다. 그리고 완전히 네모나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불투명. 불투명이고요. 그 위에 거는 세미 오페이크라고 해서 반불투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물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네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명한 물감이에요. 그리고 밑에 세모도 표시 보이죠? 세모 표시. 요거는 뭐냐면요. 스테이닝이라고 해서 종이에 그 착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는 착색이 잘 된다는 얘기고 뻥 뚫려져 있는 거는 착색이 거의 없다. 이거는 중간 정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물감을 예를 들어서 보면 내광성은 5점 만점 중에 4점,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 착색 정도는 중간 정도인 물감이 이 옐로우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A, B, 그 다음에 이렇게 D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가격을 그룹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A가 가장 저렴한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물감을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물감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물감 내광성이 낮은 것들 있죠. 낮은 거는 안 좋은 물감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 주셨던 댓글도 마찬가지로 내광성이 낮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렇게 내광성이 낮은 물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내광성이 낮은 물감들은 색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색바램 현상이 일어나고 그림이 흐릿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광성이 낮은 물감은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내광성을 떠나서 그 색상이 예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물감 앞에 미젤로의 경우에는 물감 앞에 이렇게 브라이트라고 적혀져 있는 브라이트 클리어 바이올렛 또는 브라이트 오페라 등등처럼 브라이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물감들은 대체적으로 내광성이 낮다고 이 미젤로 물감 판매 페이지에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게 적혀져 있거든요. 브라이트라고 시작하는 물감들은 대체적으로 내광성이 낮기 때문에 내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포즈가 적혀있는 컴포즈 블루, 컴포즈 바이올렛 딥 이런 것처럼 컴포즈가 적혀있는 물감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림 완성 후에도 날아가는 게 너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포즈가 적혀있는 물감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내광성에
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크게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왜 내광성을 크게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림들을 좀 찾아봤더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색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물감을 단독으로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 브라이트 오페라나 오페라를 사용할 때도 오페라만 사용하지 않고 그 주변 색을 조금 비슷한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색 과정에서 그 두 개의 물감, 안료가 섞이면서 내광성이 높은 물감에 어느 정도 내광성이 낮은 물감이 보완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광성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광성이 낮은 물감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또 크게 내광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물감을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들도 약간 이 내광성에 더해서 한 몫을 하는 게 물감을 잘 착색해서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또 종이의 차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수채화 전용 종이는 고급 중성지로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물감의 변질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쌀수록 종이가 튼튼하고 종이의 색 변함도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수채화 전용지는 이제 고급 중성지예요. 애시드 프리라고 페이지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고급 중성지. 그러니까 산성 종이가 아니어서 종이 색깔이 누렇게 변화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코튼 100%가 아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셀룰로스 종이일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광성이 낮은 컬러들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오래 노출되었을 때는 색바램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물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다고 내광성이 낮은 물감임에도 색깔이 예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는 또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아마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그린 수채화 그림을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림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그림 보관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의 답은 이제 우리 그림은 소중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사실 이 내광성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림은 직사광선, 즉 햇볕이 드는 곳에 전시를 하거나 보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햇볕에 장시간 어떤 물건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 놓으면 바래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한다든지 뭐 그림 작품을 집에 걸어 두실 때도 절대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는 창가나 햇볕이 많이 드는 공간은 사실 권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광성이 좋고 종이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당연히 색바램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지켜도 우선은 1차적으로 외부 노출에서 그림을 잘 보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그늘진 곳이나 햇볕에 안전한 곳에 그림을 걸어뒀다 하더라도 생활에 의한 빛 노출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적절한 그림 보관법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이 내광성으로부터 그림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제 수채화 바니쉬를 그림에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광성이 낮은 게 무섭다고 그 내광성 낮은 예쁜 컬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UV 바니쉬를 그림에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UV 바니쉬는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요. 액상 형태도 있어요. 아무래도 스프레이 형태가 사용은 훨씬 편해요. 이런 바니쉬들의 효과는 자외선에 의한 그림 변색을 막아주고요. 일단 색상 유지를 향상시켜줘요. 막 100년, 200년까지 이게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내가 처음에 색칠했던 요 색감들을 유지를 해줍니다. 바니쉬에는 이제 글로스가 있고 매트가 있는데요. 글로스는 이제 뿌렸을 때 광택이 반딱반딱하게 나는 거고요. 색상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색상이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냥 반딱반딱하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색깔은 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광택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처럼 광택에 의해서 그림이 반질거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로스보다는 매트 바니쉬를 추천을 드려요. 매트 바니쉬도 기능은 똑같아요. UV 차단 효과가 있고요. 그림 변색을 막아주고 색상 유지를 좋게 유지를 해줘요.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뿌렸을 때 뿌리기 전과 뿌리기 후에 차이가 없다는 거. 눈으로 봤을 때 매트하기 때문에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림 원래의 색감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한 광택이 나는, 그러니까 거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광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글로스 바니쉬 말고 매트 UV 수채화 바니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그림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르게 분사를 해주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지 마시고 다시 그림을 돌려서 반대쪽도 한 번 더 고르게 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사는 절대 그림을 그린 직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수채화도 건조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신 다음에 충분히 이 물감들이 종이에 착색되는 그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니쉬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4일, 5일?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수채화 바니쉬를 뿌리고 있어요. 작품 종이에만 좀 뿌리는 편이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리는 그림에는 굳이 이렇게 스프레이까지 뿌려가면서 보관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뿌리고 나서 고르게 뿌리실 때 그 텀을 조금 주셔야 돼요. 한 30분 이상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바니쉬 분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그 그림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작품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수채화 종이가 물을 잘 머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의 그 습도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장마철. 그때 또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를 방지하는 스프레이도 추가로 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린 그림 또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종이들 있죠. 새 종이들. 그거는 종이 박스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 서랍장을 구매를 해서 다 그린 그림들이나 아니면은 그 종이들을 이렇게 서랍장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택배 이렇게 오면 이런 비닐들 있죠. 요거를 깨끗하게 닦아서 안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밀봉해서 종이들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습제를 하나씩 넣어두면 좋더라고요. 제습제 근데 또 따로 사지 마시고
저희 김 먹으면 나오는 조그만 거 있죠. 아니면은 영양제 다 먹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제습제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 거를 1개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수채화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까지 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개 아니면 2개 정도? 종이가 큰 종이라면 한 2개 정도 넣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하나 정도 넣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니까 종이도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습기나 이런 물기들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방지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막 방치하고 그냥 종이 박스에 온 채로 이렇게 벽에다 세워두고 장마철도 그대로 보내고 그것도 심지어 베란다에다가 종이를 놔뒀더니 그거는 이제 사이징 처리를 해도 회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종이를 버린 적이 있어서 종이 보관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두 가지 바니쉬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액상으로 된 바니쉬입니다. 이 액상 형태로 된 거는 배경이 없는 그림에다가 채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채색하기에는 사실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빨리 쓸 것 같아서 아까우니까 이제 배경이 없는 그림에다가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해볼 거고요. 홀베인 바니쉬, UV 매트 바니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까지 좀 분사가 쉽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뭐 큰 그림 이런 거에 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스프레이를 사실 좀 쓰는 편입니다. 얘는 거의 안 써요. 스프레이 형태의 이런 바니쉬 같은 거나 뭐 코팅제 같은 거 뿌리실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뿌리셔야 돼요. 집 안에서 뿌리시면 이게 약간 화기성도 있고 냄새도 좀 나기 때문에 뭐 라카처럼 그런 심한 냄새는 아닌데 그래도 냄새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곳에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베란다 나가서 한번 뿌려볼게요. 요거를 바르기 전에 붓을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넓은 면적을 이렇게 빨리 채색을 하기 위해서 납작붓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납작붓 새 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물감이 묻은 붓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냄새 자체도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붓을 씻어냈다고 해도 붓에 있는 그 물감을 끄집어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붓을 좀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납작붓이 새 거가 없는 관계로 그냥 요거 뜯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풀이 먹여져 있기 때문에 풀을 좀 녹이고 시작을 할게요. 바니쉬를 사용하기 직전에는 붓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다른 작은 공간에다가 좀 덜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시죠? 저는 귀찮아서 그냥 푹 찍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게 약간 점성이 있어요. 왜 매니큐어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점성 아시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묽긴 한데 약간 그 점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얇게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 위에만 이렇게 살짝 얹혀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의 광택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냄새가 약간 알코올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거나 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약간 광택이 바른 직후에는 약간 광택이 있고 마르고 나면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봐도 그냥 매트한 느낌, 종이 그대로의 그냥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뭐 어디 파일링을 하시거나 뭐 액자 같은 데 넣으시거나 그러면 되겠죠? 알코올 성분이어서 바르자마자 이렇게 날아가기는 해요. 냄새는 냄새는 많이 나네요. 그래서 조금 노출을 시켜서 이 냄새가 좀 다 날아간 다음에 액자나 아니면 파일링을 해서 그림을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뿌려보러 갈게요. 이제 바니쉬를 뿌려보기 위해서 제가 베란다에 나왔고요. 밑에 혹시라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수천을 이렇게 좀 깔아놨어요. 그리고 준비물은 이렇게 상자 있죠? 이런 상자, 그림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상자하고 덮개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뿌려줄 거예요. 워터컬러 바니쉬, 요건 이제 곰팡이 방지용 스프레이거든요. 요거를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UV 바니쉬 요거를 뿌려볼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뒤에를 이미 뿌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뒷면에 이 곰팡이용 방지 스프레이는 앞뒷면을 같이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도 뿌려주시고 앞으로도 뿌려주시고 돌려가시면서 뿌려주시면 되고, 뒷면은 제가 뿌려놨기 때문에 앞쪽 면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그림 넣어주시고, 스프레이 뿌리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상자 안에다 가까이 놓으시고 20, 30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이 덮개로 잽싸게 덮어주세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많이 해봤었는데 뿌릴 때는 이렇게 덮개를 꼭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사방으로 이 스프레이 그 냄새가 이렇게 퍼져나와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야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환기 꼭 잘 되는 데서 해주시고, 주변에 고양이, 강아지, 그 다음에 애기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또 조심하셔서 뿌려주세요. 와서 또 냄새 맡을 수도 있으니까 못 오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 뿌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 뿌릴 때 한 2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뿌리거든요. 간격은 10분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냄새는 이게 뿌리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림에도. 그래서 뒤에도 한 번 더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다 뿌렸고요. 요걸 이제 살짝 걷어주시고, 얘도 티가 안 나요. 거의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티는 전혀 안 나거든요. 워터컬러 바니쉬를 뿌려주시고, 매트 바니쉬, UV 바니쉬를 뿌려주실 때는 30분 이상의 좀 간격을 두고 뿌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뭐 그 이상 더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한 30분이면은 그냥 뿌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흔들어 주세요. 이건 흔들면 이렇게 라카처럼 소리가 나요. 요거를 충분히 이 덮개를 항상 손에다 들고 계시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워터컬러 바니쉬보다 냄새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걸 꼭 끼고 야외에서 뿌리실 때도 주변에 다니시는 분 없는지 좀 잘 보고 뿌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욕을 먹습니다.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뿌리실 때는 항상 주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뿌려도 되는 장소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집에서 뿌리실 때는 베란다에서 환기를 잘 되게 해 놓은 다음에 꼭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요런 덮개들 준비하셔서 뿌려주시고, 뭐 강아지, 고양이, 애기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뿌려주셔야 돼요. 얘도 뿌리고 나서 2차로 뿌릴 때, 그러니까 한 번 뿌리고 한 2번 정도는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 한 번 뿌리고 나서
얘도 한 10분에서 15분 아니면 한 30분 정도 있어도 돼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뿌려주실 때는 여기도 살짝 걷어주시고, 아까 저는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서 위쪽으로 뿌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30분 정도 건조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바니쉬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뿌렸는데 별 차이가 없죠. 안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도 아까 바니쉬 발랐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유광 바니쉬 같은 글로스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딱반딱하고 얘보다 훨씬 더 선명한 색깔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유광 바니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니쉬 사용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끼는 또 오래도록 보관하고 싶은 그림, 그리고 이제 비싼 종이들 바니쉬 처리를 해서 또 예쁘게 보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작품을 그리시는 거라면 이런 종이랑 물감이랑 그다음에 다 그린 그림을 보관하는 것까지 이 3박자가 좀 잘 맞아야겠죠. 많이 연구해보시고, 물감과 종이는 같지만 사람마다 또 사용하는 방법과 노하우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물감 사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또 다음번에도 저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